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항상 그렇다시피 영상 소재 찾으려고 여러 가지 매체들을 뒤적뒤적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매경 이코노미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한 개가 보이더라고요. 바로 2020년도 10대 트렌드. 항상 연말이면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트렌드와 좀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다들 테슬라 신고가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막 디즈니 배당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 봐도 트렌드와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는데요. 근데 또 제 구독자분들은 트렌드에 뒤처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 유행할 10가지 트렌드 중에서 한 5가지 정도 뽑아서 설명을 드려보고 이에 따라서 이어지는 투자 기회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5가지 트렌드는 나노사회, 득템력, 러스팅 라이프, 헬시 프레저, 내러티브 자본 이렇게 5가지입니다. 나머지 5가지를 탈락시킨 이유는 뭐 이커머스나 메타버스처럼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진부해진 것들은 조금 제외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마땅한 투자 기회로 연결될 만한 게 딱히 안 보여서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노사회. 나노사회란 저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는 것이 아닌 여러 개의 작은 무리들로 쪼개지는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사실 어떻게 부정적이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현상인데 이걸 또 긍정적으로 조금만 워딩을 바꿔보자면은 그저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수보다는 취향이 확고하고 공감대를 확실하게 공유할 수 있는 소수들끼리 뭉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나노사회를 이용해서 투자 기회로 이어보자면은 이러한 분들을 이어주는 연결 플랫폼들이 바로 생각이 나게 되었죠. 그러면은 당연히 SNS들이 이러한 나노 사회를 부추기는 주체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러한 SNS들은 인플루엔서를 중심 또는 그룹을 중심으로 한 개의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묶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SNS가 나노 사회를 부추기고 있고 이에 따른 수혜주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유튜브를 그냥 대표적인 예시로 보자면은 저만 해도 고정 시청자분들이 한 1000분 정도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영상을 올렸을 때 1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고 제 아이디어를 공감해 주시는 것이 만약에 오프라인 스케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엄청난 숫자죠. 1000명이라는 것은. 제 유튜브 채널만 해도 나노사회라고 볼 수 있고 저 정도 되는 유튜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상위 10%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 나노 사회들이 쪼개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득템력. 득템력 하면은 득템력은 정말 요거는 투자하기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의 조던 한정판 운동화를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한정판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 거의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 리서치하면서 보니까 요거 줄 서는 알바도 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돈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을 득템할 수 있게 만드는 기업들은 투자하기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에르메스 뭐 버킨백이라든지 샤넬이 상장되어 있다면은 샤넬의 주식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자 기사 보니까 샤넬이 또 클래식백 가격을 올려놨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가격 상승을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는 기업 득템력 돈으로만 살 수 없으니까 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도 하겠죠. 그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나이키의 주가 지속적으로 쭉 오르고 있고 에르메스의 주가 지속적으로 쭉 오르고 있고 뭐 코로나가 요때였고 정말 대단한 주가죠. 그다음에 러스팅 라이프 요거는 코로나 이후에 조금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조금 자연 친화적인 걸 원한다, 환경적인 걸 원한다라는 트렌드가 스며드는 동시에 코로나 때문에 단절이 되니까 이게 좀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뭐 자연 친화적인 라이프 스타일 아니면은 도시의 시골 한 스푼 이렇게 정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캠핑 엄청 떴었죠. 그래서 주변에서만 봐도 캠핑용품 엄청 많이 사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미국에서는 캠핑용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한 2가지 정도가 상장이 됐었어요. 코로나 버프를 받아가지고 그것보다 더현대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를 자연 친화적인 라이프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특히 일반적인 백화점은 어떻게든 매장을 많이 구겨 넣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거 보면은 요만큼 공간 날려버리고 여기 빈 공간 다 날리고 요 공간을 비워둔 대신 요거를 초록초록하게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주고 있죠. 더현대가 도전했던 거 자체가 매장 수를 굉장히 많이 줄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역대급 매출이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 소비자는 원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을 사라는 건 아니지만 현대백화점은 좀 더현대 보고 현대백화점도 살짝
살짝 둘러봤는데 별로더라고요. 그냥 이러한 트렌드가 있다. 뭔가 괜찮아 보이는 기업이 이런 쪽에 리테일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긍정적으로 봐볼 수 있다라고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헬시 프레저. 저는 요것도 조금 앞에 득템과 비슷하게 진짜 투자를 할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젊은 세대들이 점점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추세고, 저는 요 두 기업은 펠로톤하고 룰루레몬은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죠. 이게 헬스라는 게, 건강이라는 게 들어가고 수명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효과가 들어가니까 이쪽에는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붙여서 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뭔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다라고 하면은 20만 원에 파는데, 뭔가가 건강하다라는 이야기가 붙는데 성분이 똑같다면은 40만 원에 팔아도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즉 마케팅적 요소 또는 뭔가 소비자들의 인식 자체가 조금 더 돈을 지불해도 된다라는 거품이 조금 끼어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품이 끼어있는 시장은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주가의 가격의 거품보다는 이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돈의 거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더 뛰어난다는 뜻이 되니까. 그 다음에 플래닛 피트니스, 요것도 저는 좀 지켜보고 있는데 코로나 때 너무 박살이 나가지고 좀 이제 슬슬 사볼 만한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정말 저는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특히 전 ESG 트렌드 자체를 그렇게만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환경적인 요인은 저희가 챙기면서 가야 하는 건데 소셜하고 거버넌스 파트는 조금 저는 애매한 억지스럽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진짜 워킹을 하는 트렌드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내러티브 자본의 느낌으로 착하면 돈줄 내준다, 요런 트렌드가 진짜 한국에 존재하는 것을 보고 이거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착한 기업에 막 SNS에 올리고 요 기업은 뭐 소외 계층을 도와주는 식당이 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일부러 돈 쓰러 거기 그곳에 방문을 하는, 막 선한 오지랖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를 조금 더 경제학적 용어로 바꾸자면 이건 마케팅이죠. 요 마케팅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느낌인데, 마케팅이고 요게 결론적으로 ESG의 S 파트죠. 거버넌스 파트가 아니라. 그래서 소셜 파트라고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뭐 착한 기업에게는 소비를 몰아주고 갑질하는 악덕 기업에게는 불매를 하고, 실제로 불매를 해가지고 저희는 실제로 기업에게 타격을 입힐 정도로 움직이는 거는 저희 세대가 거의 처음이거든요. 가치 소비를 실질적으로 MZ 세대들이 원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을 하면은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내러티브 자본 ESG 트렌드에 맞는 기업을 살펴보자면, 파타고니아는 환경적인 거에 워낙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대규모 소비재 기업인 막 도브 이런 거 만드는 애들인 유닐레버 역시 굉장히 ESG에 빡세게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저는 사실 거버넌스 파트에서는 좀 억지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기는 한데, 요거는 뭐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켜보자고요. 그 다음에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 레모네이드 인슈런스, 레모네이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구조 자체가 흥미로웠죠. 원래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사가 돈을 벌면은 그냥 남는 돈은 다 보험사가 다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뭐 레모네이드의 경우는 고정적인 수수료만 받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료를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돈이 만약에 남는다 하면은 뭔가 사회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는, 그러니까 잉여 수익금을 사회 단체에다가 아예 기부를 해버리는 형태의 모델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재밌는 모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보험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주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보험을 들기는 하지만 조금만 아파도 최대한 보험금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레모네이드가 이런 장치를 해 놓음으로써 저희가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이러한 자선단체에 갈 돈이 줄어드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그 윤리의식, 도덕의식을 굉장히 자극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잘 만든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스타벅스는 매번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나타나죠. 스타벅스의 종이 빨대, 이건 우리 기업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다라고 아주 대놓고 홍보하는 꼴이죠. 그래서 결론은 요 내용들이 요 내용, 저는 매경 이코노미 기사를 보고 요 내용을 만들고 있었는데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트렌드 코리아 22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트렌드 코리아 21을 사다 놓고 끝까지 다 읽지를 않았
않았는데 벌써 22가 나와서 벌써 21년도가 다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광고 아니고 광고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도에 유행할 트렌드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되게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